미국 경제 3분기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4.3% 성장해 2년 만에 최고의 호성적을 올렸습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미국의 여행객들이 1억 2,240만 명에 달해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베 주얼그룹이 연말 특별 세일과 경품, 선물 증정 행사를 열어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 한 해 임시 체류허가 또는 임시 보호신분자 외국인 160만 명 이상에게 출국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2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최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새해 한반도 정세 인식과 향후 활동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경제의 3분기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4.3%나 깜짝 성장해 2년 만에 최고의 호성적을 올렸습니다. 이는 소비 지출과 수출 호조 덕분인 반면 기업 투자의 급감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어서 미국민 다수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가 수치로는 호성적을 올린 반면에 미국민 다수의 호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3분기인 7월부터 9월까지의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4.3%를 기록했다고 연방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2분기에 3.8%보다 더 좋아진 것이고 경제 분석가들의 3.2% 예상치를 훨씬 웃돈 호성적으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3분기 GDP의 4.3% 깜짝 성장은 미국민 소비자들의 지출이 강세를 유지했고 수출이 크게 증가한 덕분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민 소비 지출은 3분기에도 3.5%나 급증해 2분기에 2.5% 증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미국 경제의 국내 총생산 GDP에서 68%나 미국민 소비 지출이 차지하고 있어 3분기 GDP의 깜짝 성장을 가져온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경제는 1분기 마이너스 0.6%로 후퇴했다가 2분기에 플러스 3.8%로 급반등한 데 이어 3분기에는 4.3% 깜짝 성장을 기록한 것이어서 6개월 동안의 호황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민들의 다수는 미국 경제의 호황을 거의 체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경기 지표상의 호조와는 달리 미국민들이 체감 경기에서 오히려 불안해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호조가 기업들의 투자 급냉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나 업체들의 투자는 2분기 7.3%에서 3분기 2.8%로 크게 냉각됐습니다. AI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데이터 센터 구축 등의 투자가 집중돼 5.4%나 늘어났으나 대다수 기업들이나 업체들은 인력 채용을 주저하고 있어 고용 없는 성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불안해진 미국민들이 여전히 돈을 쓰고는 있으나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 등 외상으로 사들여 빚만 늘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4분기 연말 대목에서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2%대로 다소 냉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 연간 경제 성장률은 2.5%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돼 지난해 전체 미국 경제 성장률 2.4%와 오피스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13일간의 할라데이 여행객들이 1억 2,240만 명에 달해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 성탄절과 연말연시 여행객들은 지난해보다 2.2% 늘어나며 처음으로 1억 2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고 있는 미국민들이 대거 여행길에 나서면서 또 한 번의 여행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12월 20일부터 1월 1일까지 13일간 50마일 이상 여행에 나서는 미국민들은 1억 2,2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AAA는 내다봤습니다. 이는 지난해 1억 1,970만 명에서 2.2% 늘어나는 것으로 처음으로 1억 2천만 명을 넘어서는 여행객 신기록입니다. 그중에 대부분인 1억 950만 명은 자동차 여행객으로 전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연말 휘발유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자동차 여행객들의 여행 경비를 절약시켜주고 있습니다. AAA에 따르면 23일 현재 미국의 전국 평균 보통 무연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2달러 86센트로 한 달 전에 3달러 7센트, 1년 전에 3달러 4센트에 비해 20센트 안팎 하락해 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는 4달러 30센트인데 비해 텍사스는 2달러 42센트로 약 2달러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은 3달러 6센트인데 비해 버지니아는 2달러 76센트로 각 주별로 상당한 차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휴 항공기 여행객들은 803만 명으로 지난해 785만 명에 비해 2.3% 늘어나게 됩니다. 버스와 철도, 선박 등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들은 490만 명으로 전년도 449만 명에 비해 9%나 급증하게 될 것으로 AAA는 예상했습니다. 이번 13일간의 성탄절과 연말연시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은 지역은 국내에서는 플로리다 올랜도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포트 로더데일, 3위는 마이애미로 플로리다 지역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4위는 캘리포니아 애나하임이고 5위는 하와이 호놀룰루, 6위는 다시 플로리다 템파로 조사됐습니다. 7위는 뉴욕, 8위는 하와이 마우이, 9위는 텍사스 달라스, 10위는 라스베가스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이 가는 해외 여행지로는 1위가 멕시코의 캔쿤이 차지했고 도미니카 공화국의 푼타카나가 2위, 멕시코의 코주멜이 3위, 코스타리카의 산호세가 4위를 기록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연말연시는 전략적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로 자잘한 소비를 줄이고 한 번에 큰 효과를 주는 아이템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고베 주얼그룹 반지천국은 전략적 소비에 집중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대규모 세일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최대 80% 세일과 총 6만 달러 상당의 경품, 구매 고객 모두에게 고급 스카프를 증정하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연말연시 쇼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연말연시는 단순한 쇼핑 시즌을 넘어 자신에게 투자하는 전략적 소비의 시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불확실성으로 자잘한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늘면서 소비자들은 적은 금액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포인트 아이템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고급스러운 액세서리는 한번 구비하면 여러 옷차림을 화사하게 바꿔주는 효과가 있어 옷을 여러 벌 사는 것보다 효율적인 투자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크리스마스 전후의 보석 쇼핑이 현명한 소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진행되는 고베 주얼 그룹의 반지천국 행사는 이런 전략적 소비를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애난데일 K마트 특설 매장에서 열리는 이번 연말 특별전은 최대 80% 세일과 총 6만 달러 상당의 경품, 구매 고객 전원에게 고급 스카프를 증정하는 혜택까지 겹쳐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한국 디자이너의 감성과 세공 기술을 담은 디자인이 핵심 경쟁력으로 미주 한인사회는 물론 현지인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반지천국은 밴드가 도톰하고 착용감이 뛰어난 반지, 세련되게 존재감을 살린 세팅, 그리고 랩 다이아몬드, 모이서나이트, 진주, 루비, 사파이어 컬렉션 등 실용성과 트렌드를 겸비한 제품군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말 자기 보상형 소비를 즐기는 고객들에게 최적의 선택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지천국 관계자는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한국적인 고급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는 점이 반지천국의 강점이라고 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후의 연말 연시는 단순한 할인 시즌이 아니라 연말 모임, 신년 행사, 결혼, 약혼 등 라이프 이벤트가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에는 단순한 장신구를 넘어 의미 있는 기억의 선물로 보석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다고 설명합니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파격적인 경품 이벤트입니다. 한국 감성을 담은 랩 다이아 5캐럿 등 총 6만 달러 상당의 경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고급 스카프 증정까지 더해 연말 쇼핑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애난데일 행사 일정은 12월 23일 화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K마트 내 푸드코트 특설 매장에서 진행되며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합리적이면서 전략적인 소비를 찾는 고객들에게 이번 반지천국 행사는 단순한 쇼핑을 넘어 자신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과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올 한 해 일시 체류 허가 또는 임시 보호 신분의 외국인 160만 명 이상에게 출국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시 체류 허가자들은 하이티와 베네수엘라 출신 등 53만 명이고 임시 보호 신분자들은 17개국 출신 100만 명 이상으로 모두 160만 명 이상이 출국령을 받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천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최대한 추방시키는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동시에 전임 행정부들이 무분별하게 허용해온 일시 체류허가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들을 모두 종료시키고 첫 해에만 160만 명 이상에게 출국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출범과 함께 CHNB라는 4개국 출신들의 일시 체류를 허가해온 인도적 패럴 프로그램들을 폐지했습니다. CHNB 프로그램의 폐지는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이 허용하는 판결을 내려 확정됐습니다. 그 결과 IT 출신 21만 명, 베네수엘라 11만 7천 명, 쿠바 11만 명, 니카라과 9만 3천 명 등 4개국 출신 53만 명이 패롤, 즉 일시 체류 허가를 상실하고 미국을 떠나라는 출국 통보를 받았습니다. 둘째, 바이든 시절인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시행된 CBP-1 앱을 통해 미국에 일단 입국해 난민 망명을 신청토록 허용받은 사람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프로그램 폐지로 공중에 떠 있습니다. 바이든 시절에 CBP-1 앱으로 신청해 미국 입국을 허용받고 미국서 난민 수속을 대기해온 외국인들은 무려 93만 6천 명에 달해 이들이 미국을 떠나야 하는 타겟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 오래전부터 자연재해나 전쟁 등을 피해 미국서 받아준 피난민들은 TPS라는 임시보호 신분이 제공됐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 프로그램들을 모두 종료시키고 해당자들에게 역시 출국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첫해 17개국 출신 100만 명 이상이 이미 TPS 종료로 임시보호 신분을 상실하고 출국령을 받았으며 새해 종료되는 부분을 합하면 129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신들이 2021년 25만 3천 명, 2023년 35만 2천 명으로 이를 합하면 60만 5천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IT 출신들이 33만 명, 엘살바도르 출신들이 17만 명, 온두라스 출신들이 5만 명 이상 출국령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종료되는 우크라이나 출신들은 1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주 방위군 총격 사태로 전면 금지된 아프간 출신들에 대한 TPS는 이미 종료돼 8,100명이 미국을 떠나도록 출국령을 받고 있습니다. 네팔 출신들도 7,000명, 카메룬 5,000명, 에티오피아 4,500명, 시리아 3,900명, 미얀마 출신 3,700명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최근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국제적 흐름에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2026년 새해를 중요한 전환의 시점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종전선언과 평화 정착을 향한 공감대 형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들의 참여와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2기는 언론인들을 초청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를 바라보는 한반도 정세 인식과 향후 활동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평통은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국제적 흐름에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새해를 중요한 전환의 시점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별히 2026년은 저희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트럼프 두 정상이 굉장히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 네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 경제 어렵잖아. 우리가 경제 제재도 풀어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정상회담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3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과 4월 중국 방문까지 예고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선거 국면과 북한 내부의 경제적 어려움이 맞물리면서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국면이 주목되는 이유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단계적 협상이 시도됐지만 협상이 길어지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번에는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인정하는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경제 제재 완화와 함께 보다 큰 틀에서 평화 정착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탑다운 방식의 종전 선언, 나아가 북미 수교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은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내년 활동의 방향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026년 새해 초 임원회의를 통해 주요 사업을 확정하고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과제에 역량을 모으겠다는 설명입니다. 그 중심에는 종전선언과 평화정착을 향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이 주요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이는 정부를 대신할 외교 활동이 아니라 시민사회 차원에서 평화의 필요성을 알리고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민주평통은 이를 22기 활동의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평통은 해외동포 사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외교와는 별도로 시민사회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을 알리고 여론을 형성하는 데 동포들이 함께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민주평통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약 1,800여 명의 자문위원들이 한마음으로 움직일 경우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참여 방안으로는 각 지역의 연방 상하원 의원과 한국 관련 정책을 다루는 기관에 서한을 보내는 시민 참여 활동이 제시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다수의 의견이 전달될 경우 한반도 평화 논의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민주평통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들이 이 흐름에 함께해 주길 바라고 있으며 시민의 목소리와 참여가 한반도 평화 논의를 실제 행동으로 이어가는 중요한 힘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